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부부성장 세미나 이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갈등 대처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눠봅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일입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내면적으로 갈등이 있지만 갈등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서로 대화를 단절하고 각방을 따로 두면서 겉으로는 평온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내면 속에서는 깊은 갈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갈등을 올바르게 대처하며 갈등을 푸는 방법을 연습하고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피하면 관계 성장은 없고 침체된 관계 속에서 서로 적대감만 더 쌓아두게 되는 것이죠. 피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이 만나서 대화하면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은 많이 있게 되는데 무조건 피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와 껄끄러운 사람, 또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 대적하기 쉽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피하기만 한다면 나의 생활 반경과 활동 영역은 줄어들고 또 대인관계나 모든 면에 있어서 힘든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피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순응하고 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늘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신혼 때 한 사람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심리적으로 또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늘 이기고 쾌재를 부르고 내가 늘 이겼다 승리했다 그렇게 즐겁게 사는 배우자가 있는 반면에 순응하고 지는 배우자는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늘 나는 지고 산다. 또 원망과 분노와 불편함,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 상처를 마음속에 가득 담고 살겠죠.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건강한 방법이 아니고 건강한 부부 관계가 될 수도 없습니다. 늘 이기는 것도 문제고 늘 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때는 이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질 수도 있는 것이 인간관계이고 부부관계입니다. 갈등을 대처하는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이 언어는 놀라운 기능을 하는 것이고 언어를 통하여 인간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늘 순응하고 지는 사람 마음속에는 나는 패배자이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이다. 자존감과 자기 가치의식이 무척이나 낮아져 있겠죠.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 이조시대에 늘 참고 사는 여성들이 마음속에 한을 품게 됩니다. 마음속에 한이 있는 민족,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기가 할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자기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자신의 자아 실현과 온전한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협상하고 타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가는 거고 타협이라는 것도 서로 관계를 통하여 서로 양보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한 몸, 한 공동체로 살고 있지만 각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이 있고 자기의 생각하는 바가 배우자가 생각하는 바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낼 때 늘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이것은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가족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스러운 목표를 달성하고 둘 다 승리하는 방법. 사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둘 다 승리하는 방법. 물론 고도의 인격적인 성숙과 좋은 대화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은 이렇게 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협상하고 타협하는 방법을 통해서 갈등을 대체해 나갈 수 있다면 이 정도만 되어도 대단히 건강한 부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역기능적인 가정 부부들을 보면 일방적으로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고 또 한쪽이 진 배우자는 방에 들어박혀 있다든지 대화를 거부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그런 대처 방법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서 또 평소에 충분한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고 지지해 주면서 협상하고 타협하고 함께 모두가 승리하는 갈등 대처 방법은 교육하고 훈련을 통하여 방법을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둘 다 이기는 부부싸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부부싸움을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싸우는 그 현장 속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소에 컨디션이 좋을 때, 관계가 좋을 때에 두 사람이 합의를 하고 계약을 맺어서 어느 시간대에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같이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더라도 좀 참고 그때 미루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계에서 보면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심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 주로 저녁 시간대입니다. 아침 시간대, 오전 시간대보다는 저녁 시간대 피곤할 때 사람들은 더 예민해져 있고 지쳐 있습니다. 그때는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컨디션이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에 얘기할 때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장소도 온 가족이 있는 곳,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충분히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 진실문을 사용하라. I 메시지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일상적으로 유 메시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I 진실문은 끝부분을 나 진실문으로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나의 주장을 다 얘기하고 끝에 그 I 메시지를 전함으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잘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지금 슬프다. 내가 마음이 참 무겁다.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끝을 맺으면 상대방에게 공격이 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충분히 하면서도 의사 전달은 되면서도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 그런 언어 사용 방법이 나 진술문, I 메시지 방법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에
부부 사이가 더 진전이 있고 발전이 있게 됩니다. 감정을 쌓아둔다. 서운한 감정, 또 상처 입은 감정을 그대로 쌓아두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크게 터질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감정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훗날에 뭔가 부작용을 만들고 또 마음의 육체의 질병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라. 우리 상담은 경청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면 부부관계가 악화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들어주면 폭력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잘 들어주면 상대방이 좋아하고 또 좋은 호감을 갖는 좋은 관계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침착함을 잃지 마라. 부부는 한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오랜 기간 두 부부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이성을 잃고 침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격을 하는 것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아무리 심각한 문제를 가지더라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상대를 대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아라. 부부의 갈등 패턴이나 싸우는 모양을 보면 항상 비슷합니다. 늘 뭐 큰 문제도 아니고 작은 문제 가지고 늘 이렇게 다툴 수도 있고 갈등을 겪습니다. 이럴 때 한 사람이 좀 더 색다른 방법으로 한 사람이 말할 때 완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다든지 또 새로운 장소를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 두 사람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과거와는 다른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관계를 맺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될 때 두 사람의 관계가 훨씬 더 성장하고 관계가 돈독해지고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싸움을 잊어버리고 친구가 되라. 예. 오랜 기간, 요즘은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적어도 부부 생활을 60년 정도 하게 됩니다. 친구가 되어야 되죠. 함께 오랜 기간 동역자로 친구로 살아가면서 앙금을 남기고 싸움 때문에 상처가 점점 깊어진다면 장기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있어서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입게 되는 것이죠. 친구가 되고 자꾸 노력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부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일곱 번째입니다. 부부도 한 가족이고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가 결코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발전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정, 배려, 존중, 사랑, 여러 가지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관계가 성장하면 노후는 점점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성장하지 못하면 두 사람 관계는 가치 없는 관계로 있으나만 한 그런 존재로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배경이 든든해지고 영적인 자원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더욱더 튼실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부가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다정히 인사하는 습관을 만든다. 의사소통을 잘하는 부부는 괜찮겠지만 한 사람이 잘 들어주지 않는다든지 앞을 보지 못하고 뒤통수에 대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다면
빨리 개선을 하고 서로 진지하게 대화하는 방법으로 의사소통만 개선해도 부부 사이가 훨씬 더 나아지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라도 늘 함께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 다정한 인사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그것이 상대에 대한 존경과 배려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습관이 되는 거죠. 작은 배려에도 깊은 감사를 표현한다. 배우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 참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타인에게 아무리 좋은 언어를 사용한들 결국 가정에서 부부간의 좋은 관계, 좋은 모습이 아니라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부부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타인보다도 가정 안에서 이런 것이 먼저 시작될 때 인생의 깊이와 넓이가 확장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 다 변화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하죠. 남편이 더 크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함께 변화되어야 합니다. 부부 관계는 함께 만드는 과정이고 인생입니다. 홀로 인생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인터퍼스널한 그런 심리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둘이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고 또 갈등하고 싸워나가고 둘이 함께 인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변화되어야 할, 함께 또 성장해야 할 그런 관계라는 것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꺼내지 말고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 심리적인 통계에 보면 여성들이 더 과거에 많이 집착하고 과거의 상처를 더 잘 꺼내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잘 묻어두고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현재 문제를 가지고 다루면 훨씬 가볍고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는다. 현대 사회가 분주하고 바쁘고 또 사람 간의 만남이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 정도 두 사람 부부가 함께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또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자녀 교육에 같은 가치관을 갖도록 노력한다.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히 같지 않고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은 우리 자녀들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어릴 때는 열심히 놀도록 그냥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자. 반면에 아내는 옆집 아이들은 다 학원에 보내고 외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우리 아들만 뒤처질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교육 방법의 차이 때문에 많이 갈등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서로의 같은 가치관을 가질 때 자녀들도 혼란과 불안을 훨씬 더 경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좋은 가치관을 함께 노력하며 인정하며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부탁한 것은 꼭 기억해서 실천한다. 배우자가 부탁한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발전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배우자가 부탁한 것은 꼭 기억해서 실천할 때에 상대방에 대한 신뢰, 존경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배우자의 습관이나 취미를 인정하고 이해를 해준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부가 같은 취미를 적어도 한 가지씩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함께 동거하고 함께 활동하며 함께
친밀감을 갖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습관이 다르고 취미가 다를 때에 서로 각각 따로 활동하고 따로 개인 시간을 가질 때 서로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과 불신이 생길 수도 있겠죠. 나이가 들수록 서로 잘 맞지 않고 내가 좀 좋아하지 않더라도 같은 취미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시간이 지날 때에 동일한 취미가 만들어지면서 훨씬 더 부드러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열 번째로 사소한 것도 배우자와 의논하고 결정한다.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배우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견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대화하면서 결정할 때 그 관계가 더욱더 건강한 관계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념일을 잊지 말고 축하한다. 예. 기념일을 특별히 여성들은 이런 데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당일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축하받지 못할 때 그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있는 경우들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갑작스러운 선물을 통해서 배우자를 감동시킨다. 예. 우리 갑작스러운 선물을 하면 배우자는 많이 놀라게 되겠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느 곳을 갔다가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서 주변에 큰 가게가 있어서 그냥 구경 삼아 다니다가 겨울에 예쁜 털 모자가 있어서 그것을 사다가 아내에게 주었는데 아내가 굉장히 감동하고 그것을 하루 종일 머리에 쓰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런 일을 하지 못했구나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작은 성공을 자주 축하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성공을 자주 축하해 주므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부 관계가 더욱더 대화를 통하여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예, 언어라는 것은 늘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신분, 상태, 가치, 의미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공격이 되고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기분이나 또 자존감이 손상당하는 일을 할 때 관계가 결코 성장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열등감을 만들어냅니다. 비교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를 타인과 비교할 때 배우자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열등감이 생기게 되죠. 결코 비교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루에 2번 이상 배우자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준다. 아주 좋은 습관인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찾으려고 애를 써보면 분명히 장점은 있기 때문에 장점을 말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장점을 통하여 부부간에 있지만 늘 함께 있지만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상대에 대한 존경과 상대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죠. 7번째로 가벼운 운동을 함께 한다. 운동을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되고 또 친밀감을 높여주고 평소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앙금이나 갈등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가벼운 운동은 두 사람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외부의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배우자 편에 쓴다.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웃과의 관계나 또 시댁이나 친정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편에 서줘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죠. 배우자가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상담의 관점에서 볼 때 무조건적인 수용이 필요한 것처럼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한 것처럼 일단은 배우자의 편에 서줄 때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성이 되찾아올 때, 이성적인 상태로 돌아올 때 그때 잘잘못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 문제가 생기는 바로 그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배우자의 편에 서줘야 할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한 사람씩 5분간 대화한다. 예,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서로 공격적인 부분은 서로가 자기 말을 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갈등과 싸움이 끝나지를 못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평소에 그렇게 계획을 맺어서 내가 5분간 열심히 이야기할 동안 당신은 한 말도 대답하지 말고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5분 이후에 또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갈등이 없어지죠. 충분히 말을 다 했기 때문에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부부 성장을 위한 방안들을 우리 염두에 두고 상담할 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사회학자 가든의 말에 의하면 모든 것을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중요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축이 되는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부부 문제, 가정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부부 상담자가 되어서 깨어지는 가정, 무너지는 부부 관계를 다시 세우는 좋은 상담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